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이비붐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기와 산업화 과정을 함께한 이들은 현재 은퇴 시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그들의 경제 활동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현황과 자영업 창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고용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하나,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고령층의 고용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은퇴 연령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적 이유가 큽니다. 과거와 달리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그리고 노후, 생활비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째, 활기찬 은퇴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 활력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용의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또는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비원, 청소, 배달, 운전 등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취업과 재훈련이 그 해답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둘, 재취업과 재훈련, 새로운 기회와 도전. 두 번째로,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재훈련을 받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맞춰서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디지털 능력을 습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기술 격차인데요. 베이비붐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스마트폰, 컴퓨터, 소셜 미디어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술적 장벽은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 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업무 처리, 소셜 미디어 활용 등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담과 지속적인 근로 욕구. 세 번째로,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적 이유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택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그리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대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아진 현대 사회에서 대학, 교육비나 유학비용 등을 위해 부모가 더 오랜 시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마지막 세대인 이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자영업 창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많은 이들이 자영업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영업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창업 현황 선택의 이유와 주요 업종.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창업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업, 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에서 그들의 경험을 살려 작은 가게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 외식업은 창업의 주요 선택지 중 하나인데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초기 자본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카페, 작은 음식 배달 사업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나 치킨집이 한 집 건너 하나가 보일 정도입니다. 다섯, 자영업 운영 실태 작지만 중요한 경제활동.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창업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고용을 최소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영업 창업에서 큰 도전 과제는 디지털 능력 부족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마케팅, SNS 활용, 온라인 판매 등의 능력이 필수적이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렵고 이는 결국 사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자영업 폐업의 높은 비율 실패의 원인과 교훈.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은 폐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50%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5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높은 상가 임대료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상가 임대료는 매우 높아 자영업자들이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텅 빈 공실 상가가 수두룩한데도 상가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소유주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둘째, 매출 감소와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나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대형 브랜드로 몰리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초기 준비 부족입니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충분한 시장 조사나 경영 전략을 세우지 않고 경험에만 의존해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초기 준비 부족은 초기 운영에서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7. 성공하는 자영업자의 공통점 성공을 위한 전략. 시니어 창업자들이 모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성공적인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자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사전 준비가 철저하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둘째,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SNS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참여도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 노하우가 확립되어 있어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충분한 시장 조사와 본인의 자금 여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메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외식업에서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하거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정부 지원과 정책 자영업과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창업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재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은 초기 창업자들이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겪고 있는 고용 문제와 자영업 창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대는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현대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앞으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창업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